동신대 한의대 편입시험은 대전관에서 총 9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눈이 안 오던 게 동신대 캠퍼스에 도착을 하니까 눈이 슬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1월 말이라 날씨 변수가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도착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동신대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모바일로 하다 보면 화면이 꺼지거나 감독관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실물 신분증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시 시간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저는 9시 5분에 입시를 했는데 감독관 두 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시라니까 핫팩하고 생수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추운 1월에 시험 보러 오는 수험생을 학교 차원에서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책상 간격이 좁다는 거였습니다. 책상 자체는 큰 거 하나를 쓰는 구조였느니 한 반에 30명이 들어가고 가로 6줄에 세로 5줄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거리가 가까워서 평소보다 신경이 좀 쓰이긴 했어요. 평소에 카페나 넓은 책상에서 푸시는 분들은 시험 전에 한 번쯤 좁은 환경에서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9시 40분에 감독관이 본격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해줬고요. 소지품은 전부 가방에 넣으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어요. 1교시 한의학이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5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짧은 휴식 후 2교시 생물이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 과목씩 끊어서 보는 방식이라 전날 봤던 세명대와는 호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입실 직전 마지막 정리는 1교시 과목 위주로 잡으시고 1교시와 2교시 사이 짧은 쉬는 시간에 2교시 과목 핵심 노트를 한 번 훑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올해 동신대 생물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던 단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포생물학, 신경생리학, 면역학 이 세 단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렵게 출제된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작년과 비교를 하면 올해는 살짝 어려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한의대 편입시험과 비교하면 절대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유형이 바로 보기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내는 OX 판별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포 소기관 문제가 그랬어요.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좀까지 5개를 한꺼번에 늘어놓고 각각의 기능을 설명한 보기 중에서 틀린 걸 찾는 식이었습니다. 리소좀이 독소를 제거한다고 적어두거나 미토콘드리아의 자체 DNA가 없다고 살짝 부정문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거나 포옥시좀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식으로 기능을 슬쩍 비틀어 놓은 보기가 섞여 있었어요. 한 기능 한 단어만 다르게 적어두니까 대충 읽으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혈구 문제도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적혈구에 사립체와 형질 내세망이 있다거나 호중구가 염기성 염료로 염색된다거나 림프구의 핵 모양과 세포질 비율을 살짝 바꿔서 보기로 내놓는 방식이었어요. 사립체, 형질 내세망이라는 용어도 사실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단순히 용어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됐습니다. 눈의 조절작용 문제가 대표적이었어요. 먼 곳을 볼 때 진대, 동공, 모양근,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에서 망막까지의 거리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로 줘놓고 그 중에서 관련이 없거나 틀린 항목을 골라야 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감마 아미노 부트르산, 글루탐산이 각각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 어떤 부위에서 작용하느냐 이런 기능들을 보기로 나열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식이었어요. 별 악교세포가 혈액내장벽을 형성한다는 보기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정이 반복됐던 지점은 바로 부정문 활용이었어요. 하지 않는다, 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살짝 뒤집어서 내놓으니까 지문을 빠르게 훑으면 그냥 맞는 보기처럼 보입니다. 부정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한 번 더 읽으셔야 합니다. 생물시험에서 실험 관련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동신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만 미트나 피트처럼 실험 결과 해석을 어렵게 비틀어서 내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클로닝 관련 문제가 출제됐어요. 외래 DNA와 벡터를 동일한 제한 효소로 절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참거짓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제한 효소가 만드는 점착 말단의 상보성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곧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코돈 서열을 보고 mRNA 서열을 역으로 맞추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유형은 어렵다기보다는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을 혼동하면 그대로 틀려버리는 함정 구조예요. DNA에서 mRNA로 갈 때 어느 가닥을 읽는지, 우라실과 티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안 흔들립니다. 구조 문제도 동신대 생물의 단골 출제의 영역입니다.
세포골격 문제에서는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 세 가지의 굵기 순서와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더 나아가서 선모와 편모의 구 플러스 이 구조가 미세섬유인지 미세소관인지 판별하는 보기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구조의 분류와 그 구조가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 번에 묶어서 묻는 출제 방식이에요. 유글레나류, 홍조류, 갈조류의 엽록소 종류를 표로 정리해서 판별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엽록소 A, B, C, D 중에서 각 분류군이 어떤 색소를 가지고 있는지 표를 보고 맞는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냥 글로만 외우신 분들은 표 형태로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유전병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다운증후군, 헌팅턴 무도병, 낫형 적혈구 빈혈증, 연골 발육부전증이 4가지를 한 번에 모아놓고 각각의 유전 양식과 원인을 보기로 나열한 다음 틀린 것을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헌팅턴 무도병이 우성이냐 열성이냐가 핵심 변별 포인트였습니다. 면역 파트에서도 항원 제시세포의 범주를 다루는 문제, 도움 T세포의 MHC 종류를 묻는 문제, 바이러스 파트에서는 용원성 주기, HIV 외피 유무,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까지 다양한 개념을 한 번에 엮어서 출제했어요. 복합형 문제의 함정은 결국 인접 개념의 혼동입니다.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어놓고 한두 개만 바꿔치기를 합니다. 생물에서 계산 문제는 늘 일정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 동신대에서는 교차율 계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묻는 문제도 같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출입의 자유로움, 큰 개체군, 무작위 교배, 돌연변이 없음, 자연 선택 없음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흔히 알려진 5가지 가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사실 한의대 편입에서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기본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동신대 생물에서는 코로나라든가 mRNA 백신 같은 시사성 강한 주제는 두드러지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은 영어 용어 출제예요. 미래가 영어로 테이스트 버드로 보기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해부학 영어 용어가 보기에 직접 노출된 거죠. 이게 시사라기보다는 최근 출제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영어 원서 용어, 의학 용어를 함께 익혀두는 흐름이 한의대 편입시험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러면 동신대 한의대 편입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생물에서는 세포생물학, 신경생리학, 면역학 이 3단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이 3단원부터 디테일까지 잡으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한의학에서도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본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 다음이 의학사 상한론 순이었습니다. 본초는 단순 암기 영역이라기보다는 효능, 귀경, 포제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두셔야 하는 파트예요. 의학사는 다소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명대의가의 호와 저서, 조선의서의 시기 구분, 일제강점기, 의생제도 정도는 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원전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기조신대론, 이법방이론, 비론 같은 자주 출제되는 원문은 반드시 한 번씩 직접 눈으로 훑어두셔야 합니다. 동신대 생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보기 사이의 미세한 반전입니다. 헌팅턴 무도병의 우성과 열성, 파킨슨병의 원인 부위, 별악교세포의 혈액뇌장벽 형성 여부, 적혈구의 사립체 유무, 호중구의 염색 특성 같은 보기들이 전부 한 단어, 한 부위만 바꿔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짝이 되는 개념을 옆에 나란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성과 열성, 흥분성과 억제성, 1형 MHC와 2형 MHC, 외피 있는 바이러스와 없는 바이러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끼리 묶어서 정리하시면 시험장에서 보기를 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동신대 한의대 편입시험을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기본을 확실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게 꼬아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다만 보기 한 줄 한 줄에 미세한 함정이 박혀있고 그 함정을 잡아내려면 결국 단어 단위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보기를 천천히 2번 읽으세요. 그게 동신대 생물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을 한 번이라도 직접 읽어두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초, 의학사, 상한론은 원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원문은 반드시 한 번씩 눈으로 훑어두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동국대, 상지대, 대전대, 3명대를 거쳐서 동신대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동의대, 우석대 후기로 이어집니다.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합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